자, 오늘은 노형의 노빈선 크루쇼! 드디어 또 돌아왔습니다. 예. 이름도 참 잘 적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자화자찬이야 또. 또 뿌듯해. 보면 볼수록 잘 지은 것 같아. 오늘 주제는 어떤 걸 갖고 오셨나요? 자, 최근 4대 천왕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윤돈 씨. 네. 예. 너무 깜짝 놀란. 전면 중단 선언했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쉬워요. 예. 갑작스런 활동 중단 선언의 배경이 바로 불안장애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장애가 뭐냐, 불안장애가 그렇게 심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불안장애가 어떤 거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은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유익한 팁을 좀 드려볼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안장애로 잡아봤습니다. 괜찮네. 너무 놀랐어요. 네, 일단 궁금한 게, 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때문에 방송을 좀 쉰다거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불안장애하고 공황장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교과서에서 사라진 집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교과서에 사라졌어요, 집합이?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그 집합이 첫 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하여튼 사라졌어요. 애들이 집합만 공부하고 포기하니까 뒤로 보냈구나. 차라리 하나만 할 거면 딴 거 하나 해라. 자, 이게 뭐냐면 전체 집합, 부분 집합 얘기인데 불안장애가 가장 큰 이름이에요. 그 아래에 여러 가지 불안장애의 종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그리고 그렇게 속해 있는 것들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정신명칭의 사회공포증. 그 다음에 강박장애. 강박장애도.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데 요거가 이를테면 고소공포증, 바늘공포증, 무슨 공포증 등은 영어 울렁증. 영어 울렁증. 나.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야. 공포증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그 수많은 특정 공포증들을 또 묶어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불안장애에 속하는 얘기예요. 그럼 정영돈 씨가 불안장애라는 거는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이거나 하나 이상의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무한도전도 즐겨봤었고, 정영돈 씨는. 저도 요즘 정말, 저뿐만 아니라, 좋게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전 예전부터 정영돈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개그가 너무 재밌잖아요, 갤러리 정 시절. 갤러리 정 시절부터?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개그맨이라는, 이게 방송인이 방송을 그만둔다라는 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큰 결심을 할 정도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도 그렇고 강박장애도 그렇고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주위 분들이 사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까지 무서워? 이를테면 비행기를 못 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야 비행기 그냥 타서 그냥 이렇게 자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무서워? 배라고 생각해. 네. 그런 거. 고소공포증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불안이라는 거 특히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요. 나 이러다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마치 사실 우리가 생명에 정말 위협을 느껴본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살면서. 진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라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감을 사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재단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어요. JYP 여기 직원들은 그런 걸 회사에서 전혀 못 느끼나 봐요. 전혀 못 느끼죠. 훌륭한 회사예요. 좋은 회사죠. JYP 공포증 있는 거 아니야? JYP. 내일부터 직원들 여기 와보면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런 거. 내일부터 어린이날이라면서. 제가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브라운관이 아니라 요즘에 LCD 모니터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잘 숨기고 활동할 수도 있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하루 종일 계속 지속된다면 견디지를 못하겠죠. 근데 방송 때만 할 때는 또 견딜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게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드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조금씩은 받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받아서 처방을 한다든지 하는데 노형 클리닉은 아니고요.
저한테도 다니셨던 분들이 있어요.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꼬박꼬박 와서 이제 좀 충분한 상담과 진찰을 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스케줄이 밀린다든지 그쵸. 하여튼 이런 분들은 약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분한 치료가 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견딜만은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쉽죠. 예. 보면 그 정영돈 씨가 예전에 SBS 그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자기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를 이제 공개하셨는데 그때 했던 말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찌를 것 같다,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뭐 괜찮다, 뭐 요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전인 예, 거죠.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좀 많나요? 어때요? 상당히 많죠. 사실 일반 개원을 한 정신과 클리닉에서 보면은 네. 뭐 오는 거야 불면증 때문에 오지만 사실은 그 밑에를 보면 이게 불안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우울증이 오면은 불안 장애가 같이 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반대로 불안 장애가 오면 우울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얘네들이 마치 그 아주 친한 친구처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외래에서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결국은 불안장애가요? 진단명이 불안 장애예요. 이비인후과의 비염 같은 거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염은 알레르기 그 항원들이 있으니까 생기는 건데 불안장애는 원인이 뭐예요? 이제 불안장애 원인에 대해서 저 프로이트 할아버지께서는 뭐 억압된 본능 뭐 얘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거는 우리 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다. 특히 그 중에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나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이 적어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요즘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이나 멘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진짜 질환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냥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뇌에서 생기는 거고. 근데 제 주위에는 그래도 불안장애 때문에 갑자기 회사에 못 나온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밥벌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런 환자는 없는데 연예인들 중에는 상당히 자주 보인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통계가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연예인분들은 이제 누구가 한 분이 일테면 뭐 이경규 씨도 이제 공황장애를 얘기하셨었고, 맞아요. 김구라 씨도 얼마 전에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고, 뭐 김장훈 씨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슈가 되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무척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또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직장 못 다니시고 출근 못 하시고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하는 분들을 꽤 본단 말이죠. 그 정신과 의사니까 자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연예인의 어떤 집단, 어떤 그룹에서 특별히 더 많느냐라고는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 회사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숨기실 것 같아요. 본인이 이걸 알고 있다는 근데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정영돈 씨도 숨기고 싶었겠죠. 근데 정영돈 씨처럼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특히 대인공포증 있으신 분들이나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리기 전에 그냥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하시는 거죠. 이 이유를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유로. 지금 통계를 보면 2013년에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으신 분이. 와우. 50만 명. 많은 거죠. 엄청 많네. 40대가 제일 많네요.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많고. 불안장애는 여성한테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왜 그렇지? 30만, 20만 요 정도로 여성이 많네요. 네. 근데 공황장애가 제일 심한 불안장애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 불안의 공황장애가 정도가 심한 게 공황이다. 이건 아닌 거죠. 가장 심한 형태를 공황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게 이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황장애가 꼭 가장 심한 불안장애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회공포증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정말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 밖에 전혀 못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불안의 강도만 가지고 불안장애 정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보통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불안장애는 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물로서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질환이에요. 다행이다. 정영돈 씨 빨리 보고 싶어요. 특히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약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증상도 빨리 좋아지고
그런데 하나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이라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재발을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약을 끊고 나면 또 한 절반 정도에서는 재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약 먹을 때뿐이다 이렇게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비염이랑 비슷하네.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만 잘 관리하면은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은 이제 한 얼마간 공황장애 치료 열심히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약도 안 드시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물 치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네. 강박장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이 다른 불안장애에 비해서 비교적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가 조금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치료가 좀 어려운 병이기는 한데 정용돈 씨 같은 경우에 저도 진단명은 잘 모르겠지만 네. 방금 얘기하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찌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나 이렇게 이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버지같이 느껴진다 뭐 이래서 나를 평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멘트들을 들어봐서는 사회공포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도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던 어떤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건 짐작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장애 치료법 중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쓰는 게 사실은 행동치료예요. 그러니까 불안장애는 약물 치료가 제일 효과적인데 네. 그건 못지않게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효과적이거든요. 네. 근데 행동치료라면 예를 들면 이거죠. 고소공포증이 있을 때 이 1층에서 뛰어내려보고 2층에서 뛰어내려보고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예. 그 느낌 알 것 같아. 예.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안전하다라는 걸 조금씩 그렇죠. 느낄 수 예. 있게. 또는 뭐 작년에 그 드라마에서 나왔죠. 그 갑자기 확 노출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에. 예, 괜찮아 살아있는 쓰레기통 만져보라고. 예, 맞아. 실제로 쓰레기통을 치료적으로 쓰는 일은 잘 없지만,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피하고 싶은 자극에 갑자기 노출된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 치료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대인 공포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먼저 노형이랑 상담하면서 좀 여기 좀 풀고 다음에 그렇죠. 써니 만나고 제일 마지막에 JYP를 만날 수 있으면 이건 완치지. 완치. 예, 이거 완치. 네, 참. 와, 유익하다. 궁금한 수가 잘 다녀오세요. 불안장애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뭐 꿈을 막 악몽을 꾼다던가. 뭐 아니요, 그런 건 그렇진 없어요. 않아요? 예. 특히 공황장애 같은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이렇게 처음 불안장애가 발병하는 나이에 뭐 이렇게 추세가 있나요? 이 불안장애는 되게 다양한 연령에 발생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 사춘기 후반에서 청년기 초기 사이 이때가 많이 발생하는 나이고요. 예. 비교적 다양하게 소아 불안도 있고 네. 노년 불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시기가 많이 생기는 시기래요.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불안장애는 비교적 갑자기? 넓은 나이 때에 네. 생길 수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네.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머리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할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심장이 굉장히 그쵸. 두근거리고 해가지고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거 울렁증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울렁증이라는 건 되게 이제 뭔가 불안한 네. 느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게 울렁증인데 네. 네. 마음은 하나도 안 불편하고 그냥 편안해요. 아무 일도 없어. 평화로운데 저도 갑자기 심장이 막 그런데 저도 심장이 막 그런데? 뛰고 이래서 네.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병이죠. 같은 병인가? 그분이 이제 내과에서 심장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면은 그것도 불안증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저 영어를 할 때 진짜 그렇다니까. 제가 뭐 외국인, 이렇게 미국인들 만난다고 해서 제가 뭐 떨거나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로만 말을 하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네. 예. 그것도 불안 증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안 증상이죠. 이 불안 증상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계가 과잉 활성화, 그러니까 너무 활발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교감신경계라는 게 활발해지면 그렇잖아요. 눈 동그래지고 손에 땀나고 막 심장 빨리 뛰고.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대본에 영어가 많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불안해지고 나면 불안해지는 이유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몸의 반응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왜 불안해하지? 영어구나. 높은 데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일종의 조건반사처럼 결합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꾸로 높은 데 있는 것이 실마리가 돼서 뾰족한 것이 실마리가 돼서 자꾸 떨리죠. 그런 거예요?
나 치료받아야 되나 봐. 근데 어쨌든 아까 잠깐 말했듯이 심장 검사를 해봐서 문제가 없으면 불안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안 증상이라고 네, 봐야죠. 그 얘기는 뭔가 하여튼 불안하다기보다는 되게 심장이 빨리 뛰고 좀 힘들고 뭐 이런 경우에는 심장 검사도 좀 필요하다라는 필요하죠. 얘기죠. 예.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불안이 생길 수 진짜 있는데 심장이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하고 겁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겁은 우리가 되게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걱정거리가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건 불안을 심리적인 거라고 이제 느낀다는 건데 사실은 되게 신체적인 거라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땀이 나고 막 이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신체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도 불안은 생길 수가 있다. 걱정거리가 없어도 야 멋진데. 역시 영재발굴단은 아무나 나가는 곳은 아니야. 그 예쁜 여자를 만났을 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손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이런 건 그건 정상이죠. 섹스 중독증이에요, 그거. 그거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왜 날 봐 근데? 그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생기는 현상이죠. 네. 근데 그게 너무 활발해지면 불안 증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처음에 우리 이렇게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레었던 그때 그 감정이 떠오르면서 그립다. 그 순간이. 요즘은 그게 안 위험한 그래? 거라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이어지는 위험한 사랑은 참 위험한 감정이.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잘 피했으면. 뭐. 자, 끝으로 많이 보통 이제 공황장애를 알았다는 연예인들은 되게 이제 며칠 잠시 중단한다. 그리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리다 보면 좀 이따 복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정영동 씨는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지만 표현이 활동 전면 중단, 조금 더 길게 세게 쉴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공황장애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확실한 건 이 어떤 치료를 시도해 봤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결정까지 하기까지는. 그럼요. 그리고 그랬겠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연애 활동을 할 만큼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마 이 공황장애나 이렇게 좀 한번 확 왔다 또 괜찮은 것보다는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오는 질환 쪽이 그러니까 뭐 사회공포증이나 이런 쪽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완전히 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먹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자면 뭐 지금 어떤 불안장애나 이런 걸로 치료하고 계신 분들 지금 힘들고 직장이나 사회생활하기 힘드시더라도 이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시면은 사실은 이게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삶에서 불안이라는 걸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전문의의 도움도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넘어서시면은 훨씬 더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 수 있으시니까 기운 내시라고 정영돈 씨를 비롯해서 모든 불안장애 환자분께 화이팅!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저런 건 무슨 장애라고 하는 거야? 잡벅장애 뭐 이런. 우선 대본에 영어가 별로 없어. 하여튼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저도 오늘 모르던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요. 되게 공부가 되는 방송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정영돈 씨를 비롯한 50만 명 넘는 불안장애 환자 여러분들의 이 건강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불안 극복, 불안 퇴치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 불안해졌어.